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나이키입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IB들의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건 스탠리에서 좀 재고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나이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TD코언에서는 하반기 오히려 재고가 개선되는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도매 채널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관점도 나왔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판단 자체가 쉽지 않죠.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주식이 재미없었거든요. 예. 최근에 좀 반등을 쉬다가 특히 거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뭐 뚜껑 열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아직은 없는 거 같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상황도 보면 금리를 계속 잇따라 인하하는 걸 보니 중국의 경제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불명확한 것이 주가의 지금 나이키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이키도 나이키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 특히 우리나라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미국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학자금 대출의 상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팬데믹 3년 동안 쉽게 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요. 그걸 이제 상한을 유예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이들은 그 대출금은 이자가 없었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상원하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번 10월부터요. 이제 이자를 내야 될 겁니다. 이제 학자금 대출의 이제 상환을 이제 재개하는 것이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씩 이자 뭐 원리금이 다 사람 다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금리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 아니 그 어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학자금을 뭔가 대출을 갚으면 그만큼이 미국은 이제 소비 나라기 때문에 뭔가 소비가 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어디서 줄겠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2, 3주 전에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룰루레몬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 직격하는 게 들어갑니다. 저 룰루레몬 같이 이렇게 약간 비싸고 이런 것도 운동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들 저런 거에 약간 소비가 줄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딱 10월이라는 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거든요. 미국 교육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금 대출이 얼마만큼 잔고가 얼마만큼 해당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 인구 중에요. 총 4천만 명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지만 이제 미국 인구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결국 공립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게 없죠. 물론 사립은 다르지만 대학교 가면 이제 워낙 학자금이 비싼 거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신이 학자금 대출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요. 4천만 명이 지금 깔린 잔고가 1조 8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2천조가 훌쩍 넘는 마치 2,200, 203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는 돈인데요. 그럼 도이치뱅크 그래서 1인당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도이치뱅크가 1인당 계산해 봤더니 월 305달러 정도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월 305달러 정도가 이제 갚아야 데 필요한다는 얘기 되죠. 그럼 전체로 보면 월 140억 달러 정도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회사마다 14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60억 약간 다르지만 오늘은 이제 도이치뱅크랑 UBS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디에서 타격을 받겠느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타이어를 수리하면 안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임의 소비재 쪽에서 많이 해당될 것이라는 옷이 많네요, 확실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이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신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시계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방에 여행용 가방을 뭐 못 쓰는 건 아닌데 그걸 뭐 새로 바꾸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택적 소비, 임의 소비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UBS는 특히 의류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의류는 의류 양 신발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월가에서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기입니다. 뭐 아메리칸 이글도 있을 것이고 어반 아웃피터 그리고 뭐 크록스, 갭, 나이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사람들이 주장이 있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업체 중에
중에서도 타겟, 베스트 바이 뭐 이런 것들이 예.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화장품 라인에서도 얼타 뷰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중에서도 좀 더 필수 소비재, 뭐 식료품 쪽 위주로 강한 것들이 보면 월마트나 코스트코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약간 다른 옷도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좀 것들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의 어떤 미국의 유통업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임의 소비재 시장이 있다는 것 정도를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 폭이 넓을 것 같아요. 네. UBS에서 나이키 얘기한 걸 이제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 2024년에요. 연간 가이던스가 월가의 기대 이하일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45달러로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6월 2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월가 컨센서스는 주당 이익이 0.67달러에 매출은 125.7억 달러가 됐고요. 3월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는 하향이 좀 대세였다. 그리고 5월 이후에도 한 두 군데 정도는 투자 기운이 내린 것도 있다라는 정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자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300달러 정도가 월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신발은 좀 못 살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의류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매코믹입니다. 향신료 업체죠. 후추 같은 것들, 시즈닝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부터 갭상승하고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될 만하겠네요. 이게 바로 앞선 나이키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오늘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상반된 거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키나 이런 것들 학자금이라는 거는 학자금이 예를 들어 10대가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학자금이 또 10대 뭐 고등학생이 받을 필요 없고 대학생까지는 아니니까 대학생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뭐 40대까지도 해당될 수 있지만 40대, 50대 이상, 50대 이상 되면 약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네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젊은 사람들,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 딱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앞서 말했던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매콤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리 지금 어렵더라도 후춧가루, 대표적 후춧가루라고 보시면 네네네. 후춧가루나 뭐 이런 소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안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좀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를 익숙하시고 예전에 보면 정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런 게 국산 제품이 없을 때는 다 이거 썼거든요. 이거 다. 근데 이런 매콤맥이랑 워낙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170여 개국에서 하고 있고요. 37년이나 지금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 브랜드 보시면 뭐 워낙 익숙한 분이 많으실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레스토랑 이렇게 보면 여러 향신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 향신료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역시 다양한 제품군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이 회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상품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고요. 워낙 대형 거래처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자기네가 혼자 온라인에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영향을 좀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이 회사도 역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목표 주가 좀 상향되는 모습이 좀 꾸준히 이어졌고요. 다만 투자 의견이 이게 큰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IT 일변도 성장주 일변도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한 2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보다는 약간 다른 것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는 저희가 리쇼링 해갖고 그런 산업재 좀 말씀드렸는데 산업재가 요즘 엄청 강하거든요. 지금 많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각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너무 한쪽에서 오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가 갑자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쵸. 어제는 5% 올라가다가 오늘은 번스타인에서 한마디 했다고 떨어지는데 번스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아 뭐 1, 2% 떨어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AMD가 4% 떨어지면 뭐 있겠어요? 많은 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팔란트 좋아하시면 엄청
않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빠졌죠. 선호하지만 그렇게 엄청 올라가긴 쉽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알게모리 오늘 또 7% 떨어지면서 맞아요. 네. 고점 대비 1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그런 것만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웬만한 분들은 주식가 떨어지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주식들을 좀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블렌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저희 월가이드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좀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핫스탁은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나도 인프라 수혜주. 그러니까 뭐 항공, 건설, 화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이고요. 뭐 좀 주가는 좀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산업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허니웰은 그냥 일반 집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재 그리고 공장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 뭐 항공 뭐 로켓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엄청난 그 글로벌 산업 복합 뭐 재벌 같은 거죠.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집에 모든 뭐라고 합니까? 온도 조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난방 조절기 이런 것들 대부분이 허니웰이고 다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생산과 관련 모든 것들. 이게 딱 IT, 뭐 인공지능, 뭐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오랜 업력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역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엄청나게 매수 의견이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도 중립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지만 네.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 스타드 해보시고 이런 것도 좀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 비슷한 이런 산업재 섹터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것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보잉이었어요. 근데 보잉이 이제 이런 사단이 터지면서 예. 이런 그런 팬데믹 상관없이 비행기 2개가 추락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반토막 이상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지금 반등에 맞춰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오늘 한번 그래프 나중에 방송 끝나고 쳐보시면 다시 사상체호가 손만 뻗으면 사상체호가 다시 그렇군요.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해 시장을 좀 넓히자. 시각을 넓히자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코믹과 허니웰까지 시장의 계속 상승 종목들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뉴욕 증시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투자가 고민될 때 보면 도움될 차트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T 성장주만 보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예. 그리고 기쁨은 좋을 때면 좋지만 떨어지면 유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조금 떨어지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어저께 왜 샀냐. 어저께 팔고 좀 쉬었다 사야 된다. 역시 쉬었다 사는 게 맞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차익을 싫어하는 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은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오래 보셨던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후회하고 또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미국 주식을 왜 하냐, 저보러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하냐 보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한국 시장 하듯이 하면 스트레스는 500배가 더 커질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대가 다르죠. 맞아요. 낮에 하던 것을 밤에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환율에 또 많은 민감하십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요즘 미국 주식이 또 올랐다 하더라도 환율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워낙 그러네요. 강해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속상해 보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스는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셔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단순해져야 되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단순해야 되냐 오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큰 주식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도 뭐 이상한 주식 많죠. 예. 7,000개 여기가 상장돼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은 누가 뭐래도 이익의 변수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딱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위아래 그림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 지금 제목이 약간 틀렸는데요. 제가 이제 드릴 때 약간 틀렸는데 위에는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네. 주당 이익이고요. 아래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 예. 그러면 위아래 그래프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약간 마디마디 굴곡에 차이 날 때 있지만 예, 그렇죠. 결국은 미국의 이익은 미국의 주가는 S&P 500의 이익이 늘어나는 변수랑 주가의 상승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딱 똑같지 않지만 추세가 같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은 주가 판단할 때 가격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익을 보셔야 되겠다.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보름 있으면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주식시장은 1987년, 1897년, 그러니까 130년은 150년의 역사를 보면 상승 확률이 67.7%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그림에 빨간 줄이 들어있는 게 평균이 67.7의 숫자가 거의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그동안 1, 2년의 역사가 아니라 10년의 역사가 아니라 다우지수가 생긴 이래 150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일을 보면 하반기의 상승 확률이 67.7%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3년 차를 얘기합니다. 예. 3년 차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50% 후반대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확률상을 보면 올라갈 확률이 컸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6월 15일까지 보면 거래일수로는 115일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때까지 보면 연말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아주 20, 30% 올라간 게 아니라 15% 내외 상승이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도 한두 번 제약은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타이밍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S&P 500의 큰 주식 위주로 하면은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 어떤 거냐면 S&P 500의 보유 기간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확률입니다.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확률인데요. 여러분들이 S&P 500 주식을 하루를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이 날 확률은 53%. 반반이네요. 반반보다 약간 높죠. 예. 이게 49.9면 무조건 손해나는 게임인데 그렇죠. 53.2% 정도 납니다. 약간 수익이 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 3개월 동안 갖고 하면 67%로 확률이 높아집니다. 3년을 갖고 하면 이 확률이 84%로 올라가고요. 5년을 갖고 하면 90%, 15년을 갖고 하면 거의 100%에 수렴한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참 놀랍네요. 예. 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게 별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예. 한국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 오히려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